예,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다원 우주, 행성성, 행성 시민. 단일 우주라는 것은 인간 중심의 사유이고 다원 우주라는 것은 그 인간을 포함해서 많은 요소들이 함께 우주를 구성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고, 이제 행성성이라는 것은 뭐 행성이라는 근본 조건을 생각하자. 그것은 이제 행성성,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지역학 협동과정의 박명림입니다. 유니버스, 단일 우주에서 다원 우주를 사고하듯이 인간의 어떤 그 고유한 존재로서의 호모사피엔스보다는 인간 이외의 요소들과 공존하는 호모 콘소시우스, 인간을 넘는 이제 다원주의를 추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그 프로이드의 용어를 빌면 낯익은 낯설음, 언캐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코로나19로 드러났었던 대감염병, 그 팬데믹 사태, 그리고 정책에서는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가장 미시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이 중 뭐 가장 압도적인 영향이 기후, 생태 환경 위기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데는 그 인간의 지식 체계와 담론 체계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았는가. 이런 그 거대 담론들이 지나간 현재의 그 어떤 그 상황이라고 할까? 이것은 정말 한 세대 전의 장밋빛과는 전혀 다른 우울한 상황입니다. 자유주의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그 양강 체제라고 할까, 미중 갈등을 얘기했고, 심지어는 2년 내에 최대의 위기, 삶의 이 비용이 얼마나 지금 치솟았는지, 사회적 불안, 10년 내에 가장 크게 닥쳐올 것은 지금도 크지만 기후위기. 근데 이 1200명의 전문가들이 지금이 폴리크라이시스, 이 다중위기의 10개의 다중위기 중에 6개가 기후 관련 위기다. 다원 우주를 조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는 그 코로나19 담론이 역시 또 놓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역시 포스트 코로나19 담론, 여기에서 이 포스트를 사용할 때에 이미 조금 길을 잃지 않았는가. 두 번째, 더욱 심각한 거는 뉴노멀 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뉴노멀. 두 번째가 이제 아마 다시 이런 그 리셋 또는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 재야생화 이런 걸 포함해서 이제 다시 재회귀, 시원으로의 어떤 이런 그 복구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언술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그 회복할 것이고 무엇을 돌릴 것인가에 대한 담론이 적었기 때문에 여전히 사회주의 붕괴 때만큼이나 지금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하지 않나 싶습니다. 뉴 노말을 얘기하면서 올드 노말은 무엇이 노말이었다는 것인지, 저는 올드 에브 노말에서 뉴 에브 노말로 바뀐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다음 담론이 이제 인류세 담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지금은 강력한 담론 체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거대 담론 속에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나 일상의 위기 같은 거는 같이 들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질병 하나, 크게는 팬데믹이지만 작게는 육안으로 관찰된 데는 정말 발견하기 힘든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뭐 국가 경제 또는 거대한 기업, 학교, 교육, 생산활동 이런 것들이 중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이동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거주 이전에
어떤 자유도 제약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이 지금 인류세를 맞이해서 이 기후 환경 생태 위기를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은 아마 인간의 자유나 자율성은 점점 축소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몇 년만 더 지속되었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자유는 얼마나 억압되었을 것이며 또 얼마나 더 많은 인명이 손실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연환경 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것이 자연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자연이 독재한다고 투쟁할 수도 없고 자연한테 욕을 퍼붓거나 돌을 던질 수도 없습니다. 분노할 수도 없습니다. 즉 우리가 자연을 파괴했을 때 그 피해는 우리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아주 함께 이렇게 공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전체가 세계와 대지와 지구가 이 지구라는 행성적 조건, 행성시대의 규정을 받고 있는 이 인간들이 근대에 의해 거대한 변환과 가속과 발전이 세계, 대지, 지구, 이제는 행성 전체와 이제 직접 대면하는 그 중간이 다 사라지는 세계 시대, 대지 시대, 지구 시대, 행성 시대의 다원 우주적인 다원적 질서를 조금 더 크게 생각하자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과연 인간의 역사가 인간 안에서 가능하겠는가? 인간 중심주의가 불가능한 것은 그것을 인간의 실존 중심이나 그런 코기토나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인간의 역할 중심주의로 바뀌어야 된다. 그거는 이제 확실해지지 않나. 헨리 데이비스 소로나 에머스는 굉장히 유사한 거를 많이 얘기했는데요. 사과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사과나무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는 이거는 아마 사과나무를 물질이나 소비의 대상으로만 볼 때에 과연 인간의 역사는 이 긴밀성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사유하게 그래서 요즘 이제 더 글로벌 지구적인 것은 더 플래니터리 홍수, 산불, 폭염, 한파, 생물 다양성, 지진, 가뭄, 지구 너는 행성적인 곳의 가장 일부이기 때문에 일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행성적인 과의 대면이 이 정착자 윌리엄 코널리가 행성적인 과의 대면이 결국은 지구적인 것, 정치적인 것, 국가적인 것을 좌우하고 세계적인 것 압도하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원성에 그걸 넓혀라. 국민이 개인이 자유와 다원성, 자율성,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화국이 등장을 해야 된다. 공화국이. 사실 평화라는 용어는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즉 어떤 사회 평화, 산업 평화 또는 국가 간의 국제 평화, 세계 평화, 즉 인간 집단, 인간 공동체 내에서의 갈등이나 무력 분쟁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평화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들어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탈냉전 세계 이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는 내전이나 어떤 무력 갈등이나 전쟁은 인류사에서 현저하게 급격하게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인명살상의 규모나 숫자도 정말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식량, 에너지 위기, 기후 환경, 생태 위기, 가뭄, 홍수, 지진, 질병을 포함해 이런 인간 공동체 밖으로부터 오는 재난으로 인한 생명 손실은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성격 자체가 이제는 인간 평화나 국제 평화, 세계 평화에서 자연과의 평화, 지구 평화, 행성 평화를 급격하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들과 공존하고
그들로부터 저희가 재난을 당하지 않고 그들 자연과의 어떤 그 불일치로 인한 재난이 커지지 않는, 즉 자연과 평화 상태, 행성 평화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한 이제는 어느 정도 세계 평화나 국제 평화는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바로 그 요인 때문에 점점 더 많이 생명을 잃고 죽어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세계 평화 못지않게 행성 평화를 위해서 정말 지혜를 모으고 인류의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제 평화나 세계 평화와 함께 이제는 인류 평화나 이런 행성 평화를 논의하지 않으면 어려운 단계가 되지 않았는가. 세계 경제 포럼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것은 국제 위기고 인류 인간 위기다. 이거는 정치 위기고 사회 위기다. 이걸 기후 위기라고 보지 말자. 10개의 폴리크라이시스 중에 6개가 기후 생태 환경 위기인데 이건 그냥 인간 위기다. 행성 전체를 하나의 행성 공화국으로 볼 때에 거기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각각의 역할이나 또는 그 어떤 그 기여나 이런 것들을 부여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이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이 다원주의, 자유주의를 폐절시키지 않으면서 기후 전체주의, 클라이밋 파시즘을 넘어설 수 있는 지금의 다원주의의 최대 영역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코기토 태제가 이제 콘소시오 태제로 그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다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많이 언급되고 있는 논리 및 한계래, 그 나를 만지지 마라. 일단 너무 깊숙이 침범하지 말아라. 자연의 영역, 동물의 영역, 다른 나라의 영역, 여성의 영역 각각을 존중해 주되 만지지만 않는 거지 깊숙하게 침범만 안 하는 것이지 공생하고 공존하는 거거든요. 다름을 인정한 다음에 공존하는,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원 우주, 다편 우주, 보편 우주, 단일 우주가 아니고 유니버스가 아니라 플루리버스가 간다. 이게 이제 최근에 생태주의자들은 훨씬 많이 쓰고 있죠. 이제 따로이면서 하나인 이 플루리버스는 이 다원적 보편성 또는 다원 우주적 공존성, 이것이 한 나라의 헌법, 한 나라의 공화국 질서뿐만 아니라 이제 다원 우주 관점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인간들 자신이 인간들에게 하나의 문제가 되었다. Humans have become a question for themselves. 이런 아주 인간들 전체가 인류로서 이제 인류 전체 단위로서를 생각할 때가 됐다는 것이죠. 이대로 두면 이제 만인에 대한 투쟁을 넘어서서 만물에 대한 투쟁으로 들어간다.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성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책임을 다할 것인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동물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지구라는 행성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정말 나 자신도 세계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바로 행성 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때에 행성 평화가 유지되고, 즉 지구 온난화 또는 가뭄, 환경 파괴, 홍수, 정말로 많은 이런 위기가 우리한테 다가올 때에는 그것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는 존재하고 싶어도, 세계 시민으로서는 존재하고 싶어도 행성 시민으로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성 시민으로 존재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할 때에 그 행성 평화가 유지되고, 행성 평화를 위한 역할을 할 때에 사실은 세계 평화와 국가 평화도 유지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